외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39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박종진이 마침내 첫 공개 방송을 합니다. 1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일산 서구청 대강당입니다. 3호선 대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방청 신청을 받고 있는데 방청 오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꼭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출연진은 조대현 위원장, 이준석 최고위원, 유재일 평론가, 그리고 저 박종진과 함께합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까지 준비했습니다. 끝나고 시간 되시는 분은 저희랑 애프터 하실 수 있습니다. 1월 9일 현장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당대표까지 했는데 굳이 장관을 하셔야 되는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누구나 장관은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자도 조국 장관이죠. 조국 장관도 그냥 장관만 안 했으면 이 사단이 안 났는데 참.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영입인재를 발표하는데요. 반응은 산뜻합니다. 제가 볼 때 산뜻해요. 괜찮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은 전혀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청년들을 다 모셨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분위기입니다. 우리 여기 우파 구독자 훨씬 많으신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일부러 섭외를 했습니다. 이경 우리 이준석 대변인 이준석 최고위원하고 항상 붙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 우리 이경 상검 부대변인. 그다음에 장경태 전국 청년위원장입니다. 지금 현재. 네. 그다음에 주홍비. 이름이 주홍비. 아버님이 괜히 신경 써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청년 대변인 나왔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지금 그래도 연세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정도? 그냥 죄송하지만 그냥 30대 아니면 20대 이렇게만 나눠. 20대. 20대. 네. 30대? 30대. 저도 30대. 네. 30대.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새로 들어오는 청년들 굉장히 괜찮던데 그 기사 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막 인재 영입하는 인재 영입의 청년 좋습니다. 감동적이고. 네. 저도 청년 당원으로서 최근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정당이구나 하면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지금 있습니다. 막 이번에 청년 막 1호, 2호 다 그죠? 20, 30, 40 들어오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되게 분위기 좋고요. 청년으로서 되게 반기고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아쉬움은 조금 있는데. 뭔데? 그 아쉬운 걸 얘기해봐요. 그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당에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나가는 거예요. 오늘 어쩌고 거의 다 질문, 함정 질문을 거의.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당에 비판을 해줄 수 있어야지. 그래서 영입하는 건데 거기 가가지고 거수기 하려면 뭐하러 영입해? 나이 드는 사람 똑같은 거지. 아니, 우선 그분들에 대한 스토리나 그분들이 인재 영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감동적이고 그분들의 인생 스토리도 되게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면 정말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물론 듭니다. 근데 다만 저는 20대 청년 인재 영입은 그분은 좋으나 기존에 우리 당에서 20대 청년들 물론 30대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스토리도 한 번은 들어봐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30대는 막 반감을 많이 사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예요. 물론 겉으로는 표현을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내 20대 청년들은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현재 그분이 아니야가 아니고 우리 얘기도 한번 들어봐 주지 그랬냐 이겁니다. 그러면 인재 영입 시스템이 돌아가면은 당내에서도 최소한 당비를
1,000원씩이라도 3년 이상 이거는 돈이 아니거든요. 돈이 아니고 얼마나 당에 내가 애당심을 가지고 하느냐. 그리고 지금 당에서 다 거의 대부분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 시간 쪼개놓고 자기 스토리가 정말 절박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쪼개고 힘들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100%죠.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가정 이야기, 그들이 걸어오고 그들이 공부를 지금까지 어떻게든 악착같이 하려고 했던 분위기, 본인의 활동 비용을 본인이 스스로 벌어가면서 그 모든 거를 하는 그 청년들에게도 너희들도 한번 우리가 인재 영입 시스템을 이렇게 발동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이야기를 한번 내봐라.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요. 그래도 그런 청년들한테도 한 번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마련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요? 뭐 이력까지는 아니어도 자기소개서 같은 거라도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너는 왜 지금까지 당에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는지, 왜 하는지, 그런 거를 조금 이 청년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 그거는 조금 먼저 마련해놓고, 그 다음에 동일성상에서 봤을 때 보고, 그런데 너희들 얘기도 다 들었지만 이 청년이 훨씬 더 적합하다 했을 때 다른 청년들이 그나마 서운한 마음, 불만까지는 아직은 아닌데 서운한 마음은 스스로 다독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가 솔직한 얘기지. 내가 만약에 청년 입장이면 이 얘기부터 해야지. 왜? 저는 좀 나는 1,000원이든 3,000원이든 이미 와서 민주당을 위해서 시간과 봉사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나도 스토리가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모든 포커스가 가면 참 서운하지. 그러나 정치는 잊지 마세요.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아니 저도 잡은 물고기에는. 너무 강조하시죠. 아니, 저도 14년간 이제 솔직히 얘기해야 돼. 2006년부터 오늘은 솔직히 얘기하는 자리야. 치사하게 발 빼고 이런 거 없어. 저는 항상 14년간 저도 현수막 달고 의자 나르면서 대학생당원부터 시작해서 초대 대학생위원장 하고 청년위원회에서 밟아서 제가 최초 민주당 지금 최초 30대 청년위원장이거든요. 그 항상 한 10년간 국회의원들만 해오던 청년위원장들이 있었는데 그 선배들이 이제 어찌됐건 잘 하셨고 제가 이제 그 길을 닦아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선거, 정치는 냉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세력으로는 선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과 그리고 정당 혁신해가는 과정인데 특히 민주당은 이제 네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혁신을 해왔거든요. 첫 번째 명망가를 영입한다든지 혹은 제야 세력 흡수한다든지 민주 세력과의 통합을 이룬다든지 진보 세력과 연대를 하면서 영입 흡수 통합 연대를 하면서 저희가 선거를 치러왔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1순위는 일단 영입입니다. 가장 쉽고 편한 방법. 저는 6대4, 7대3 정도로는 충분히 새로운 물이 들어와 줘야 된다. 예를 들면 공심이나 그렇게 따지면 공심이나 선관위나 이런데 다 그냥 내부 인사만 해가지고 정당 인사만 한다. 저게 정답은 아니다. 자신의 정치는 감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권력 투쟁일 수도 있고 정말 어떤 정의를 위해서 싸우지 않을지라도 최소한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이 어떤 6대4 정도 외부 인사들이 들어오시면서 정치가 발전할 수 있고 정당도 또 그게 더 새로워진다고 보냐. 근데 이번에 이제 최혜영 교수님이나 지금 원정건 학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총선에 대한 여러 가지 기조와 키워드들이 있는데 희망과 미래라는 키워드를 지금 잡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걸 가지고 굳이 왜 나를 안 알아줘? 이렇게 억울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에 있는 사람들 사실 이점은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제가 당에서 있는 것만으로 만약에 정당 활동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저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줘야 제가 당직자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나라면 내가 10년 동안 엄청나게 잃어버렸던 시간, 어떻게 보면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이기적이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장경태가 딱 나타나면 야, 이거 확실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은 좀 있지. 네. 솔직해야 돼. 여기는 다 교과서는 다 뛴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오히려 탈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몇 번 경험을 해봤었고, 그래서 딱 저한테 맞는 옷을 입고, 그리고 아무리 엘리베이터 타고 5층에 내린다고 한들 제가 계단으로 올라가서 5층에 간 게 아니면 제게 아니거든요. 결국 무너지고. 근데 계단으로 가서 3층에 그럼 이번에 영입한 사람들은 결국 무너지네. 무너지지 않게. 결국 무너져. 무너질 수도 있지만. 좀 엘리베이터 타고 5층 온 거하고 나는
배달을 걸어서 갔다는 거 아니야? 그건 전 모르겠지만 그잖아. 무너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지. 말씀하신 대로. 무너진다. 네, 무너질 수 있겠지만 그래. 안 무너지게 또 도와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죠. 청년의 네. 핵심은 뭐냐면 네. 도전이거든. 청년의 핵심은 도전이고 모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정의라는 측면에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을 우리가 박수를 쳐주는 거지. 과감하게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입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송에서도 불러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방송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청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똑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너무 동감이 되는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아까 아니 청년이라면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그게 또 청년이라면 서운함을 먼저 느끼고 내가 더 헌신해 왔는데 인정해주지 않는 거지. 이것 또한 그 기성세대가 보는 청년의 프레임이라고 아니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솔직하게 해달라는 거야. 네, 저 정말 솔직하게. 솔직하게 한 거야? 그럼 됐어. 오케이. 본인은 90년대생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방송이라고 정말 속에 있는 거를 뱉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됐을 때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은 굉장히 예리하다. 또 진실되지 않은 거니까요. 바로 잡는단 말이야. 그래도 이경 부대변이 그나마 방송 많이 해서 경륜이 있어서 조금 솔직하게 얘기한 거고 이게 좀 오해가 방송에서 이 정도의 서운함이면 실제로는 엄청난 서운함을 아니 그리고 엘리베이터 얘기했잖아. 부럽죠. 이게 어떻게 보면 속내요 오해가 없어야 알았어요. 없어야 되는 부분이 주제가 많으니까 안 넘어갑시다. 돼요. 오해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 마지막 마무리 지금 해주시죠. 청년들이 이거를 뭐 억울함을 호소한다, 불만을 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되고요. 그냥 네, 청년들에게도 예, 우리 당내에서 고생하고 당내에서 활동하는 숨겨진 청년들한테도 기회를 한번 줬으면 그렇지. 말할 수 있는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줬으면 좋았겠다. 여기까지 그게 준비하겠습니다. 50보 100보예요. 다 똑같아. 그리고 사실 저도 이번에 8월에 이제 면접을 통해서 9월 달에 처음으로 청년 대변이 됐는데 저는 민주당 입당을 6월 달에 했어요. 지금 1년 얼마 안 됐네요. 네,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면접관으로 저를 보셨는데 오히려 그러한 그 기존에 있던 경력이나 뭐 시제말로 고인물들에 대한 고려도 하셨겠지만 분명히 새로운 유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전국 청년위원회 대변인 또 떨어졌어요. 청년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돌아가면서 요 얘기는 합시다. 자 청년이에요. 네. 죄송하지만 잡은 얘기할 수 있네. 잡이 없나요? 아니면 잡이 있죠. 저 학생입니다. 대학생이에요?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아 대학원생. 예. 예, 공부하면서 어쩌다가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뭐 민주당원이라면 그리고 지금 부대변인 정도면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걸로 우리가 좀 감안하고 네. 왜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그 저는 가장 평범한 사람을 대변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면서 학생으로서 분노하고 슬퍼하고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걸 느껴왔던 정말 평범한 학생인데 또 보면은 사실 지금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치는 오히려 스토리가 너무 휘황찬란해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 정도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들만이 저 권력을 점유할 수 있는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결국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니까요. 왜 운동권이 기득권을 가지고 또 운동권이 아닌 사람은 운동권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지? 이도 저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이 정치를 한번 고민해보면 안 될까라는 오케이. 생각이 가장 기본적이었어요. 총학생회장 출신이군요. 단과대학 단과대학생이고 학생회 총학생회 그것도 총학생회 하나의 네, 단과대학. 중앙운영위원회죠. 저도 대학 나왔으니까. 아 좋습니다. 저는 기자였었죠. 제 나름대로 이제 조례를 좀 제가 만들어서 기자가 좀 한마디로 그냥 소위 속된 말로 까는 기사만 하는 게 아니고 기자도 뭔가를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일부러 지역 언론으로 들어가서 인천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좀 했었고 왜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왜 지금 당직자로 갔다가 지금 여기에 그 부대변인이 있는지 저는 솔직히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이 정말 이렇게 내가 어릴 때 힘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제 기억은 5살이어서 가정폭력이 되게 심한 가정이었었고 저는 중학교를 못 다녔어요. 중학교를 검정고시에 있는데요. 그거는 아버지가 가정폭력이 심해서 엄마랑 같이 딸만 둘이 제가 큰딸이었고 도망 나와서요. 전학을 못 갔어요. 전학을 가게 되면 아버지 칼을 가지고 오시니 정도에서 그런 상황에서 있었고 뭐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또 뭐 또 디스크 수술 때문에 한 5년간 장애인처럼 또 생활을 했었고요. 그래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좀 깊이 공감을 하고 경력 단절, 뭐 육아 문제, 또 직업을 계속 가짐으로써 내가 이걸 유지함으로써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그 가운데 희생은 오로지 엄마, 친정엄마 희생만 바라야 되고 우리 사회의 모든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저는 다 겪으면서 한 가지는 불만만 갖지 말자. 물론 네. 자포자기 상태여서 자살까지도 생각한 적이 물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지 말자. 그럼 내가 여기서 불만을 갖지 말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수는 없어도 조례로는 기자가 분명히 기획기사로는 조례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예. 장애인 이동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례를 좀 발의했는데 기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기자는 공론화 정도는 시키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어려움이 있었고 기자 전에는 1인 시위도 정말 많이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좀 최소한 난 잘난 사람이 아니니까 최소한 내가 걸어온 길에서 문제점은 한번 바꿔보자. 같이 소통하고 토론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손잡고 같이 한번 바꿔보자. 네,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경 우리 부대변인 상근 앞으로 상근을 붙여야 됩니다. 상근 부대변인은 스토리가 되네요. 여러 가지 스토리가 되고 지금 영입하신 분들한테도 뒤지지 않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좀 더 띄워주지 이런 것들이 우리 방송에서 띄워주니까 걱정하지 제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건 20대 얘기란 거고 네, 저는 네. 30대입니다. 예예 어쨌든 제가 볼 때 네. 똑같아요 20대나 30대 근데 지역구는 결정하셨어요? 아직이요. 아직이요. 네.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아니면 지금 비례? 결정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저도 아직. 여기도 결정 안 했어요? 네. 그러면 비례로 갈 생각도 있나요? 전 비례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 전혀. 저는 여기는 전혀. 무조건 지역구에 싸운다. 네. 아니, 청년 우리 가야죠. 저기 주홍비 씨는 이번에 출마합니까? 저는 햇병아리라 가지고요. 아니, 출마 안 합니까 이번에? 검증이 되지 않은 훈련받지 않은 정치인이 너무 난립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기준이 일관적으로 저한테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배우고 훈련하고 그리고 제 스스로 자신 있을 때 나가고 야 싶습니다. 계단부터 걸어가겠다. 아 그렇죠. 나는 엘리베이터 이거 위험하다 본다. 자 우리 또 자기소개 장경태. 있으니까요? 예. 저는 이제 그냥 뭐 그 가난했지만 가족은 화목했고요. 저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서 예. 이제 20살 때 집이 부도가 나서 예. 부산에서 이제 배 타면서 선호수첩이 여권처럼 생겨 있잖아요. 배 몇 타면서. 살에 부도가 났다고요? 20살 때. 그래서 그건 뭐 다 어른 되는 그러니까 어른이 어린이 되니까. 뭐. 그래서 예. 그냥 저는 돈 모아서 이제 뭐 집에서 단돈 10,000원도 안 받고 이제 서울로 대학 왔어요. 그래서 제일 저렴한 학교 다녔고 다니면서 이제 교육권은 좀 평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뭐 총학생회장 할 때도 당연히 교육평등 아 총학생회장 하셨군요. 네네. 아 그래서 예. 광우병 때 이제 총학생회장 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명박산성이라는 워딩을 제가 만들어서 현수막 붙였던 기억이 아 있고요. 예. 그때 이제 그때 당시 민주당이 이제 녹색 소나무 민주당 때인데 지지율 막 12% 이랬거든요. 막 광화문에서 민주당 깃발 들면 물병 날라서 맞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대학생위원장 맡게 돼서 열심히 대학생당원 와주세요 이러는데 그때 누가 대학생당원 하겠어요 민주당 소나무 민주당 그 당시에 그 초록색 정말 초록색 막 입기도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거쳐서 뭐 예. 2010년에 이제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무상급식 할 때인데 제가 만 26살 때 서울시원 비례도 나가보고 2013년에 최고위원 선거 나가보고 이제 제가 이제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386 선배들은 저랑 좀 차이가 나니까 이제 모르모토 삼아서 제가 이제 전당대회도 나가보고 공직선거도 해보고 이렇게 실험을 해봤죠. 하다 보니까 이제 차근차근 이제 뭐 서울시당 대변인도 해보고 뭐 중앙당 부대변인 하고 이제 거쳐서 조강특위 위원이네요. 조강특위도 했고 공심위 4월에도 했고 지금 총선기획단 위원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들, 예?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조홍천 의원, 뭐 이렇게 3명이 거론되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조국 장관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우리 저기 주홍비부터 할까? 이경부터 합시다. 우리 이경이가 오늘 마음에 쏙 드는데. 우리 이경. 오늘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에 쏙 든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난 솔직하다는 측면에서 마음에 든다는 거지. 솔직하다는 말. 조국 장관의 네. 그 여러 가지 조국 사태에 관련해서 개인의 의견을 저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저는 조국 사태를 보지 않고요. 네. 지난 5개월 가까이 이 나라를 뒤흔든 게 마치 일부 언론에서는 조국 사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원인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네.
검찰과 일부 언론이 만든 저는 검언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검찰과 언론 검언 사태가 검언 네, 그렇죠. 이건 완전히 우리나라의 국민이 주권자잖아요. 뭐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국민을 능멸한 거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한 것들이 아니고 네. 뭔가 프레임을 씌우고 거기에 그렇다더라. 오보도 마치 진짜인 것 마냥 막 보도를 하고 이런 부분 자체가 물론 처음에 조국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시작할 때 그게 그 딸과 관련된 거였는데 그때 첫 번째 주에 이게 너무나도 별게 아니어서 일주일 동안 당 대변인실에서 이거를 좀 대응을 안 했던 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커질지 몰랐던 거죠. 너무나도 사소한 거고 너무나도 별것도 아닌 하찮은 거였으니까 그 표창장 관련된 거 표창장이 아니에요. 표창장이죠. 네, 이거 관련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 정도까지 된 겁니다. 지금 저는 이거 자체가 저는 조국은 여전히 억울하다. 네, 억울하다. 전 그리고 약간 마녀 사냥이었다. 네, 검찰과 언론이 그냥 검언 사태다. 검언 사태다. 네. 조국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든 언론에 그게 이제 파장이 돼서 우리도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그를 이제 서로 특종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 각 언론사끼리 부풀리게 되고 같은 언어라도 인터넷에서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서 제목을 뽑을 때도 어떻게든 조금 더 좀 짜릿짜릿한 걸 이게 뽑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기자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국 장관 입장에서 억울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난리 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도 온갖 비하로부터 온갖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거를 한 사건만 보지 말고 다른 사건들도 보면 그때도 검언 사태다. 나는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굉장히 객관화시켜서 보면 거기서도 굉장히 오버된 기사들이 많았다. 그거는 다 사실로 치부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 둘 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언론이 갖고 있는 속성, 검찰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 있거든요. 막 물타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타기가 아니고 그래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돼서는 뇌물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요. 국민 세금이 걸린 건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표창장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같은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그 무슨 청와대 안에 비아그라를 쓴 게 지금 검찰에서 한 번에 나왔습니까? 그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그거를 마치 동일선상에서 똑같이 같은 저는 뭐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이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든 거예요. 부풀려지는 거는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학 측면에서 볼 때 똑같다. 뭐 그런 마녀 사장이라는 게 뭐든지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보고도 그러니까 현상은 같다고. 뭐 조국이 국민 세금을 어떻게 가져간 건 아니니까요. 조국이 세금 엄청 가져갔죠.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장학금을 서울대에서도 받았고 또 부산 의전대에서도 그 사람한 특혜를 많이 받았고. 삼성한테 특혜 준 거하고 그 장학금 그 조국 딸만 받은 게 아니고 50보 100보예요. 조국 딸만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객관적인 걸 보자고요. 근데 조국 딸은 뭐 연속 4번인가 독자적으로 계속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분명히 반대 패널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죠. 문제의식은 있으나 잠깐만요. 문제의식은 있으나 당연히 있죠. 너무 커져서 또 댓글 안 근데 이거 자꾸 문제의식은 있으나 그런 식으로 한쪽 진영에 있다고 표현을 들면 안 된다는 박근혜 거예요. 전 대통령과 같은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같다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언론이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과대 표장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어떤 마녀 사장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건 조국 장관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나는 하고 싶은 건 그런 어느 진영에 있든 그게 사건화됐을 때 언론의 속성이라는 게 그런 게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물타기라 그러면 안 되고. 예. 자 그러면 금태섭, 박용진, 조응천 이런 의원들이 제기한 조국
장관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들. 그래서 이 세 분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었었는데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면 어떻게 봅니까? 아니 소신 의견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국회의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거고요. 그분들께서 동의는 안 한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여당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좀 검찰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제재하는 발언들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들께서 소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건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조금 더 전 문제의식이 깊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검찰의 역할이기도 하고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고 저의 또 여당에 이 소속된 청년으로서 역할이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이제 결국 비중의 차이인 것 같고요. 저는 단순하게 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청년 대변인 되고 처음 뜬 기사가 조국 비판하는 대학생 시위 이해 안 간다는 청년 대변인으로 돼 이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지금도 안 가는 면도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커오면서 봐왔던 너무나도 부끄러운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데 왜 그때 갑자기 이 사람들의 부끄러움이 폭발했을까라는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지금도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하지만 그 뒤에 이제 정보를 보면서 저는 또 제 머리를 이렇게 확 때렸던 글이 왜 이게 확실한 불법도 아니고 합법적인 과정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합법적 불평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뭐 계층이나 계급을 세습하는 그 뭐 과정이나 엘리트주의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어쩔 수 없지라고 받아들이는 게 있었을 수도 있구나 해서 스스로 반성도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좌파의 뭐 도덕적인 그 낱낱이 까발려도 이런 건 아니고 이건 사실 이미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엘리트 계층의 세습에 대한 계급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발언을 실수했던 것도 있고 나도 진짜 더 예민하게 정말 더 소외된 나조차도 극복하지 못한 계층의 이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해야겠다라고 느낀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이 전국이 어떻게 될까 해서 사법적 판단이 그래도 어쨌든 넘어갔으니까 기다리고 있어야지 하는데 또 최근에 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각의 내용이 내용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부인이 지금 감옥에 계시고 그러니까 구속의 요건에 이제 포함되지 않았다. 죄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한 거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죄질에 있어서는 판사가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각이 됐다 해서 다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또 다른 이야기니까 어찌됐건 이제 검찰이 사법기관이 아닌데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권한을 가지고 검찰의 권한을 많이 좀 활용한다. 그러니까 좀 과하게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당연히 이제 또 민주당 지지 측에서 또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더 많은 것 같고요. 어떤 한편으로는 당연히 검찰의 권한이니까 혹시나 의심이 있거나 혹은 수사의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검찰이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죠. 네. 지금 국회나 정당 내 적폐의 모습들을 어떤 모습들을 나는 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도 바꿔야 될 게 많고 개혁돼야 될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세 가지 벽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도전의 벽, 경험의 벽, 편견의 벽이라고 하는데요. 도전하라, 청년들 도전해야지 하면서 항상 험지로 보내요. 근데 선거나 이런 것 도전들도 우리한테 힘드니까 도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는 기성세대에게도 인생을 걸고 하는 도전인데 저희는 거의 목숨을 거는 도전이거든요. 근데 여기 뭐 험지 보내요. 막 절대 안 되고요. 또 이제 경험의 벽인데 그냥 좋은 경험했다. 뭐 예를 들면 무슨 좋은 경험이에요. 인생을 걸었는데 무슨 좋은 경험이 어디 있어요.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좋은 경험했다 하면서 그냥 어깨 투드리고 술 한 번 먹고 밥 사주시고 끝나는 거나 편견의 벽이 하나인데요. 항상 어리다, 이르다. 넌 다음에도 되잖아. 이런 항상 말씀하세요. 근데 정치에 다음이 어디 있어요. 그분들 생명도 보장 못하는데. 이 집 많은 걸 좀 배웠네. 정치에 다음은 없습니다. 네, 항상 때가 왔을 때 잡은 고기엔 먹이 주지 않는다. 적어요, 좀. 이게 그냥 좋아하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여기 눈물 나는 경험에서 나온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편견의 벽이 세 가지 벽이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 벽을 이제 뛰어넘는 무언가 자기의 어떤 전문성 혹은 자기의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저도
한 뭐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만으로는 안 되죠. 자기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청년 세대에게도 미래를 제시한다든지 혹은 당내에서 어떤 혁혁한 어떤 성과를 만든다든지. 아니 네. 이게 네. 한 당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모든 당에 다 국한된 얘기야. 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정치평론가 이름만 되면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중에 네. 사실은 여러분 때처럼 20대 청년 때 당에 들어가서 고생하신 분 많죠. 네. 끝까지 뺐지 공천을 한 번도 못 받고 결국은 네. 엄청나게 고생만 하다가 지금 평론가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3년 전만 해도 상근부대면이 떨어졌어요. 지원했다가. 아, 그래요? 네, 떨어졌어요. 저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슬픔이 있죠. 근데 그치. 딱 떨어졌는데 누구 할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또 누구의 추천을 받은 굉장히 누구, 친한 이런 거예요. 예. 저는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개파 정치의 네, 희생자. 저는 개파가 없어서 아직도 예. 이러고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예, 개파가 없으면 공천도 쉽진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경험해 본 그 내가 정치국이잖아 이런 걸 볼 때 개파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누군가 강력히 지지해주는 맞습니다. 어떤 힘 있는 중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말씀 주시다 개파라는 게 나왔어요. 참 그 단어를 들으면서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뭐 개파 있을 수 있죠. 개파 자체가 씁쓸한 건 아니에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고 모든 정당 자체가 청년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이거를 체계적인 시스템이 완전 부재 상태예요. 완전 부재 상태에서 개파란 얘기가 먼저 나오니까 아니 이 청년들이 어디를 가요? 그러면 한마디로 지역에서 그런 국회의원 따까리나 하라는 건가요? 그러면 또 이미 잡은 곡이에요. 그럼 또 버린단 말 쓰고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용하죠. 물론 지금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개파와 연결했을 때 결론이 그렇다는 건데 지금 시스템이 너무 없어요. 지금 우리 미국 오바마가 48, 마크롱이 40살이었나요? 그리고 네, 또 그때는. 영국 수상이 또 블레어가 44, 네. 다 이렇게 지도자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젊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아예 없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40살이요? 우리 위원장님 40 됐을 때 나 대통령 되겠다? 다들 웃기는 소리 말라고 할 거예요. 아휴, 정신 지금 차려야죠. 현재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지금 다 똑같죠. 현재 정치판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 시스템 부재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똑같은 말이긴 한데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경 상근부대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온 거지. 예. 저도 사실 혼자 있으면 그래도 상근분들은 계속 매일 나가시니까 뭐라도 정보라도 얻으시고 무엇인가를 하시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챙겨주세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마운데 저는 근데 또 괜히 제가 막 까불면 그 권력에 미쳐버리는 그 비상근이 돼버릴까봐 그냥 좀 눈치를 보는 거죠 저는. 근데 키면 찍힐까봐. 그쵸. 근데 그러기에는 또 비상근이라고 권력끼리 가만히 걸려져 있기에는 그래서 그럼 이럴 거면 비상근을 왜 뽑았지? 그래도 새로 뭐 청년 이제 영입하겠다고 청년 키워보겠다고 한 걸로 너무 취지에 공감하고 많이 떨리는 마음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뽑아주신 건 감사한데 이렇게 안 할 거면 왜 뽑았지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변 청년들이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정당 청년들한테 얘기해도 다 너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도 시스템이 없다. 그리고 당장 여기 계신 선배님들도 이렇게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후배들 입장에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시고 이 길을 열어주신 선배님들이 잘 되는 걸 또 보고 그럼 또 든든한 지향점으로 삼고 나아가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게 솔직하고 장경태의 청년들. 당선이 아마 예. 좋은 기감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당에 가시고 또 어떻게 보면 국회로 가시고 이러시면 좀 멋진 정치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해찬 당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못할 말들 다 쏟아놓고 가잖아요. 근데 어떤 좀 이런 여러분들이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소신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청년에게 그게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청년의 정치의 미래는 없다. 완전 공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당에서 약간 이제 바른 소리, 옳은 소리 좀 해보려고 하면
저 새끼 싸가지 없다. 그러니까 논리가 없어요. 싸가지 없으면 끝나요. 그래, 이게 팩트야. 네, 그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야. 가만히 얌전하게 있으면 역시 우리 당 청년들은 패기가 없어. 그렇죠. 예의 바르게 가만히 있었는데. 네. 그래서 어느 장단에. 이게 진실이지.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가만히 있으면 네. 팩이 없다. 네. 떠들면 싸가지가 없네. 이게 그러니까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또 이 어찌되건 싸가지 없는 사람과는 토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뭐 할 말이 없어지는 그래서 정말 유교 문화 우리가 지키고 싶은 전통 문화긴 한데 정치에서만큼 지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이 순으로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의도에는 네.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배지와 배지가 아니고 저는 거기에 뭐 동의하진 않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경태 위원장이나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은 배지를 달고 나서 그렇게 하면은 지지를 또 받아요. 후원금도 아마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저희가 하면은 좀 약간 박용진, 조홍천 의원들. 그리고 당에서도 맞아요. 다른 공감. 국회의원들이 뭐 네. 중진 국회의원들도 솔직히 지금 우리가 배지가 없을 때 우리를 대하는 거하고 분명히 다를 겁니다. 배지를 우선은 달고 나서 얘기합시다. 이 소신 말씀하신 대로 소신도 벤치 달고 얘기해 소신이지. 안 달고 정말 얘기하면- 현실적인. 아유 정말 속상하네요. 정치 기본이요. 야당이 잘 돼야 여당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야당을 같습니다. 죽이고 여당만 잘 될 수가 없어요. 야당의 목표는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그렇죠. 여당이 잘 돼요.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달리해서 누구를 죽이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 살고 내가 가지. 그걸 상생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 진짜 좀 저는 야당의 청년적 됐으면 질문합니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 가는 야당의 청년들이 잘 돼야지 여러분들도 잘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같은 개념을 청년들 좀 입장에서는 이게 야당이다 이런 개념 솔직히 없지 않아요? 다 똑같죠. 청년들은 완전. 솔직히 네. 이게 야당의 청년이다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맞아요. 청년이다 정치를 하려고 나라를 한번 본인이 문제의식에 가진 부분에서는 뭔가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청년이다 이렇게 보여지지 야당이다 맞아요. 무슨 당이다 그런 개념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솔직히 진짜. 말해서 진짜 이 당리당략을 좀 떠나 이게 조국 사태 이런 거 하면 당연히 이제 좀 의견을 갈리죠. 뭐 북한에 대한 지원 이런 거 좀 갈리긴 당 한데 내에서도 갈리지 않아요? 그런 중국 건좀 사태나 있었어요. 이런 걸 네. 그러니까 아. 우리 여러분들끼리 만났을 때의 맞아요. 의견이 달라야죠. 네, 달라요. 네. 근데 그게 같다 그러면 나는 근데 내가 당이 달라도 미래가 이상하죠. 없다는 거지. 예, 의견이 이상하죠. 달라야죠 다. 근데 당이 달라도 청년 세대끼리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완전 꼰대 선배들보다 훨씬 말 잘 통해요. 꼰대 선배들 진짜 말 안 통하고 진짜 미치겠네 이러는데 같은 당이어도요. 같은 당이어도 꼰대보다는 청년 다른 정치가 당 청년이 훨씬 낫죠. 예. 공감하는데 네, 부분이 훨씬 훨씬 나아요. 많죠. 그 예.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생각은 당연히 다르죠. 그럼요, 맞아요. 당연히. 그럼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건건마다 다 조국 사태 아니지 검은 사태죠. 다른 얘기 하시네요. 그거 사례를 관련해서도 많은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 건건마다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당내에서는 선후배 간에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다른 당은 같은 청년들끼리는 네 의견이 이거냐 아니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맞아요. 그건 의견 자체가 교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여야 청년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게 맞죠. 사실 아래 위로 공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산 세대와 그런 문화가 워낙 달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옳은 소리 해도 싸가지 없다고 하고 말을 안 하면 너 자식아 패기도 없고 생각이 있는 이렇게 되니까 그 말에 참 나는 공감합니다. 저도 약간 그런 게 나이가 먹어서 그 꼰대라는 기질이 자꾸 있는 거니까 최대한으로 객관화시키려고 하고 막 이러면서도 그 꼰대 기질이 몸에 배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계속 그 부분은 내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기 하는데 반성도 하고 막 그러는데 왜냐면 이미 벌써 답을 정해놓고 시작하니까 근데 난 여러분들이 좀 진영이나 뭐 이런 어떤 좌파니 우파니 이런 거에 좀 빠지지 말고 진짜.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멋진 정치인이 돼줬으면 하는 게 제 간절히 바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젊은이들이 민주당에 많은 게 사실은 또 이 말하면 또 내가 또 자유한국당한테 엄청 욕 먹겠지만 이게 사실은 맞다. 왜냐하면 보수라는 것은 어차피 지키는 거라서 어느 정도 연륜이 된 사람들이 행하는 거가 많고 그래서 아마 숫자로도 청년 숫자에서 비교가 안 될 거예요. 당원에 있어서. 당원수 저희가 2배 이상 왜냐면 그 성격 자체가 그래요. 저도 엄청나게 민주당 지지자였던
봤던 사람이고 지금은 아니지만 네. 하여튼 여러분들 좀 오늘 약간 중간중간에 내가 좀 실망한 부분도 조금은 있었고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니까 네. 좀 솔직해지는 것 같아서 참 좋고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멋진 정치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내 솔직한 말씀입니다. 네. 우리 그 주간 박종진 드디어 공개 방송을 하는데 1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장소가 일산 서구청 대강당인데요. 지하철 3호선 대화역 4번 출구. 예, 워낙 멀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게 그리고 공개 방송 신청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데 만약 접수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오시면 네, 비어 있는 자리가 있으시면 앉고 아니면 보조 의자 아래도 꼭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공개 방송에 많이 오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도 공개 방송 한번 할까요? 근데 좋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3명 또 하고 네, 이 보수 또 청년들 오시면 네. 보면 아마 앵커님께서 좀 편해지시지 않을까. 3대1로 토론하시길래 좀 이거 어떡하나. 아니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오히려 보수 청년들한테 야단을 더 많이 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심정이 뜨거워야 되거든요. 근데 난 여러분들이 진짜 심정이 뜨겁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하여튼 뭐 도전하고 모험하는 여러분들 잘하시기 바라고 꼭 이번에 공천 많이 좀 잘 받으셔서 아까 우리 이경 좀 막 그 좀 있잖아 뭔가 이 포커스 그죠? 이 포커스가 하이라이트 이쪽이 자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쪽으로 조금 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게 공감하고 충분히 이거 민주당이 지금 새로 영입하는 쪽에 전부 이제 새로 고기를 잡은 고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잡힌 고기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잡힌 물고기면 다행이네요. 저희 거의 수족관 광어다 생각하고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어요. 거의 뭐 이렇게. 그렇죠. 또 이게 그 수족관 이렇게 헤엄쳐다 우럭이 되면 또 이렇게 누가 언제 잡혀갈지 모르겠는데. 헤엄도 치면 안 근데 되네. 우럭이면 했던가. 이게 진실이거든. 그냥 광어여야 돼. 광어.